안녕하세요. 데이터 파크입니다. 저는 국비지원 데이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부트캠프로 데이터 분석가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게 된 과정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참고로 저는 2년이 조금 넘는 외국계 영업관리 경력을 가진 비전공자로서 전혀 데이터 분석가 경력직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부트캠프 수강 후 한 달 만에 두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 경력직에 4천만 원대의 연봉 오퍼를 받은 비결은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간과한 사실을 스스로 파악하여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둘째로 저의 배경을 데이터 관련 강점으로 연관짓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데이터 분석가 부트캠프 수강생 그리고 분석가 취준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실제로 국비지원 관련 영상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에 집중한 영상이나 수강 과정과 그 이후 취업을 하기까지의 노력, 어떤 회사의 면접을 어떻게 받고 어떤 분석 과제를 받았는지, 어떤 회사들한테 최종적으로 오퍼를 받았고 그 연봉은 어떻게 됐고 처우는 어땠는지와 같은 세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는 없더라고요. 비록 제가 시니어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주니어 데이터 애널리스트로서 발돋움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데이터 분석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데이터 분석가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참여한 데이터 부트캠프는 파이썬 공통과목 수강 후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전공 과목을 선택해야 했어요. 이때 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직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아니고 데이터 엔지니어도 아닌 데이터 애널리스트, 즉 데이터 분석가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엔지니어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데이터 분석가가 될 때 유리한 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강사님들은 대부분 데이터 사이언스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데이터 분석가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대학원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백엔드나 인프라 구조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더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골랐다가 분반 수업 직전에 매니저님한테 사정을 해서 엔지니어링으로 바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결국에 취업을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저를 어필하는 데도 큰 결정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은데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배웠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소 10개가 넘는 데이터 분석가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을 분석해 봤어요. 데이터 분석가의 기본 역량은 아시다시피 SQL, 파이썬, BI, 데이터 시각화 구축 경험이 있죠.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설계 경험, 빅데이터 분산 처리 시스템 구축 경험, 스파크 사용 경험, AWS, 오라클 사용 경험을 우대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대사항은 데이터 사이언스보다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더 가까운 역량들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엔지니어링 역량을 왜 데이터 애널리스트한테 요구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구축 경험을 우대한다고 했죠. 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가가 이미 구축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를 손쉽게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환경이 잘 구축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가가 직접 원하는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든
얻어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 데이터라면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인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마트, 웨어하우스 설계에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데이터를 볼지 모른 채로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깊게 고민한 사람을 우대하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한 어플 회사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면 유저들의 행동 데이터를 새로 축적해야 하죠. 이런 걸 로그 데이터라고 하는데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다 축적이 됩니다.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를 쌓을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곧 데이터 관리를 예상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데이터 분석가가 개입을 해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와 덜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로그 데이터를 쌓을지 혹은 로그 수집, 로직을 개선하는데 개입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가셨을까요? 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 설계 경험이 중요한지? 그럼 두 번째는 빅데이터 분산 처리 시스템 구축, 스파크 사용 경험입니다. 이 둘은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한 맥락으로 데이터 분석가가 보고 싶은 데이터가 예쁘게 정형화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이 되고 저는 그걸 추출해서 사용만 하고 시각화해서 인사이트를 내놓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저희는 어느 회사, 어느 도메인에 갈지 모르는 예비 데이터 분석가들입니다. 특정 회사에서는 정말 큰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파이썬, 판다스 넘파이 라이브러리가 먹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스파크입니다. 스파크란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속 분산 처리 엔진 시스템이에요. 스파크의 장점은 우리의 익숙한 언어인 파이썬으로 스파크 환경을 접근해서 파이썬 언어로 스파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이것을 파이스파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부트캠프가 끝나자마자 부동산 테크 기업에서 프리랜서로 한 달 동안 데이터 분석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다룬 데이터의 전국 공시지가, 실거래가 데이터가 포함이 되었었는데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 데이터가 100기가가 넘어요. 저를 아웃소싱했던 이유는 데이터 분석이 필요해서도 있지만 기존 직원들이 100기가가 넘는 로우 데이터를 판다스로 처리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지역별, 연도별로 나누어서 전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러한 처리 작업이 정말 오래 걸려서 저를 사용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직원분들과 다르게 스파크로 지역별로 나누어진 테이블을 오히려 합쳐서 처리를 했고 이게 파이스파크 설치부터 100기가 넘는 자료의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하는데 4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자료의 전처리, 매핑, 그리고 분석에 더 시간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퀄리티 좋은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고 페이도 제가 회사 다녔을 때보다 더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갖고 있는 데이터가 빅데이터라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수의 회사에서 스파크 사용 경험을 크게 우대하고 있고요. 이러한 스파크 사용 특정 프로젝트 경험을 좋게 회사에서는 저를 면접 봤을 때 봤던 것 같습니다. 셋째, AWS, 오라클, HDFS, 클라우드 사용 경험입니다. 이것들은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가상 물리 공간이에요. 분석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만약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AWS에 설계를 하셨다면 왜 AWS에 설계를 했는지, HDFS라면 왜 HDFS에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마트를 설계한 경험을 면접 혹은 자소서에 어필을 했다면 심층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 면접관분들은 회사의 IT 기술을 총괄하는 CTO 혹은 전공자의 데이터 분석가를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들의 지식과 기술력은 사실상 저희는 발끝에도 못 미치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술을 어필하려면 기본적인 기술이더라도 이게 무엇이고
왜 이걸 사용했고 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으려던 결과는 뭐였는지 이런 구체적인 개인의 의견을 납득이 가능하게 설명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한 영상인데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해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네요. 하지만 테크 기업에 지원을 한다면 파이썬, BI 대시보드 구축, SQL 역량은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하고 수백 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돋보이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엔지니어링 기술도 꼭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의 입장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 더 말을 해보자면 데이터 분석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넘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리서치를 더 해보니까 분석적인 측면에서 머신러닝을 돌리는 것보다 당장의 데이터를 쌓고 시각화해서 인사이트를 내놓는 게 더 중요한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데이터 분석가의 입장이고요. 애초에 데이터 머신러닝이 중요한 회사였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따로 뽑았을 테니까 데이터 분석가한테 수준 높은 머신러닝 경험을 요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택을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엔지니어 중에 공부를 뭘 해야 할까, 어떤 걸 더 분석가 입장에서 플러스 알파로 할까 고민을 하실 때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를 저는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스로 공부하고 터득하는 역량이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가에게 요구하는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역량, 실험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역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능력, 그리고 이것을 팀원과 전사에 공유하고 가이드해줄 수 있는 역량, 이러한 것들에도 결국에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분석가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엔지니어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사실 제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공부만 한 거는 아니에요. 크몽에서 제가 이미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도 했고, 프로젝트도 데이터 부트캠프에서 3번 참여를 하면서 2번의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가 단순히 했다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크몽에서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가 부트캠프에서 이런 주제로 이런 상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뭘 얻었고 이러한 도메인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내비치는 데 어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차차 제가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첫 영상에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가로 직무를 저는 변경해서 기존 경력들은 버릴 각오를 하고 공부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처럼 간절한 사람이 분명히 적어도 한 명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특히 데이터 분석가는 이전 경력을 굳이 버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또한 제가 어떻게 어필을 했는지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